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상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이렇게 되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대전 서구 탐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탐방동을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전의 중심이에요. 대전 법원, 그 각종 관공소, 거의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은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인가 한 건이 나왔는데 두 건인가 한 건이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신건인데 오늘이 입찰 기일이에요. 근데 아마 유찰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찰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음 회차에 어 입찰을 해 보면 될 만한 물건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3억 신건이기 때문에 아마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지가 64평, 상당히 크고요. 건물도 깨끗한 것 같아요. 탐방동이 어딘가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동 1219 번지 여기입니다. 아마 저희 수강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전을 설명을 많이 해 드리는데, 일단 대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 라인입니다. 월평부터 갈마, 그리고 여기 용문역에서 요 위쪽으로, 그래서 아마 섹터가 이렇게 거의 그려질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가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대전 지역에서. 근데 여기 대전광역시 이쪽은 다 아파트 옆에 있고 가구나 상가 주택이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월세 거래량에서는 부각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전의 A급 입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처에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탐방동에 물건이 나올 때에는 좀 상당히 인기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나온 물건이고, 여기죠. 정확히 보면은 이쪽입니다. 뭐 요 도로 타고 가면은 대전광역시청이라든지 위에 대전법원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네, 행정 중심의 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옆에는 남선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밑에는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도 다 있습니다. 근처 로드뷰 한번 볼까요? 1 층에 상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쪽은 상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데는 다 노후됐어요. 노후됐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건물이 있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네요. 어썸 플레이스. 야, 건물 좋네요. 어썸 플레이스. 건물 이렇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건물이. 주차는 하나 둘 셋 네 대. 요것도 다중인가 보네요. 다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입구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1 층에 상가가 있네요. 예, 1 층에 상가를 진짜 상가로 쓰고 있네.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네요. 예.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인테리어 가게네요, 인테리어. 1 층에 인테리어 가게가 있고 2, 3, 4 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처 보면은 다 상가 주택이죠. 여기 상가 주택 있고 옆에도 상가 주택 있고요. 여기만 지금 뭐 빌라는 아닌 것 같은데 다가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도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노후된 건물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건물은 그나마 신축인 것 같죠? 그죠? 그나마 신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사실 임대 구성할 때 이 옆에 노후된 건물보다 월세도 좀 더 받고 임차 경쟁에서는 월등히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아무튼 괜찮습니다. 예, 대전에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나와 있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 똑같죠. 네, 이쪽이 4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건물의 측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디자인 인테리어 집이죠. 인테리어 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내부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요렇게 있고요. 아마 이쪽이 출입문 같은데 요렇게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이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 층인 것 같은데 집이 2 개가 있네요. 현관문이 2 개가 있습니다. 현관문도 상당히 깨끗한 것 같아요. 자, 1 층이고 여기가 들어가는 공동 출입문 우편함은 요렇게 돼 있네요. 1층 102 호 이렇게 돼 있고 주변 환경 상당히 신축인 것 같은데 2 층이 하나 둘 셋 3 개인가요? 2 층이? 203 호, 204 호까지 총 4 개네요, 2 층이. 3 층도 4개 이렇게 됩니다. 4 층이 회계호실. 아마 4층 중에 하나는 주인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투룸 또는 쓰리룸 있을 것 같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인데 시건 장치로 도어락으로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이고 건물의 외관 깨끗해요. 도면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죠 뭐. 나온 김에 도면을 볼게요. 도면은 감정 평가서로 보는 게 확대가 더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감정 평가. 네, 감정 평가서로 도면을 크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층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 층이 다 근생으로 돼 있는데 2 개의 호실은 주택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현황 사진에서 나왔듯이 엘리베이터가 요렇게 있으면 요 전면으로 바라보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2 개는 상가인데 아마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앞에가 아까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이 들어가 있는 상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사무실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안쪽에 공부상 사무소는 전부 다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엄연히 위반이긴 합니다. 위반이긴 한데 사무소를 워낙에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는 크게 이렇게 감흥은 없죠. 근데 향후에 위반으로 적발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 층이 총 2 개 호실 3개 호실이네요, 도면상 보면. 아까 사진상 4 개였던 것 같은데 204 호까지. 4개 아니었나요? 4 개? 아, 이쪽이 문이 안 그려져 있었네요. 맞네. 4 개네. 여기 요렇게 돼 있네요. 이건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원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동 주방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얘가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공동 주방이 설치가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 주방을 진짜 주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호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 사진을 보니까 아까 204 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4 호로 사용을 한다. 공동 주방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사 시설이 구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준공받고 나서 호실별로 전부 다 취사 시설을 구비를 하죠. 네,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는 취사 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 호부터 203 호까지는 1.5 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 204 호만 이제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이따가 수익률까지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 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 층에는 상가 하나 그리고 원룸이라고 할게요. 원룸 2 개가 있고요. 2 층에 1.5 룸 2 개, 1.5 룸 2 개, 원룸 1.5 룸 3 개죠. 원룸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아, 요렇게 되고요. 3층 볼게요. 자, 3 층도 2 층하고 똑같네요. 그죠? 2 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5, 1.5, 1.5 원룸 요렇게 돼요. 그리고 4 층, 4 층은 주인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4층 볼게요. 4 층은 음 일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1.5 룸 하나 있죠.
'아 여기 테라스도 사용할 수 있구나 4 층은.' 그리고 여기도 1.5 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 현관을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실이 위치해 있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좀 큰 1.5 룸이네요 4 층에는. 큰 1.5 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정리해 볼게요. 2 층하고 3 층하고 동일하죠? 3층 동일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4 층이 1.5 룸. 1.5 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원룸이 하나가 있네요. 1.5룸 2 개, 원룸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 층에 여기는 좀 큰데 나중에 큰 큰이라고 해 놓을게요. 월세 시세 뽑을 때 아마 월세는 쪼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쪼금 있다가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2020 년식입니다.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신축이죠. 근데 최근에 경매를 보면 뭐 2024 년식, 2025 년식, 6 년식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미 건축비가 오를 대로 많이 올라서 20 년식, 21 년식, 22 년식만 돼도 거의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로드뷰도 봤겠지만 근방에서는 좀 그래도 가장 신축급에 속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1 층에는 우리 점포가 하나 있었고 다중 2 개가 있었는데 건축물 배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 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1 층이 근생 사무소랑 소매점 돼 있잖아요. 예 다중은 아닙니다. 2, 3, 4 층이 다중으로 돼 있고 1 층은 다중 2 개라고 돼 있는데 얘는 현황상 다중 2 개라고 써 놓은 거고요. 예. 그냥 '공부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탱크 옥션 기준으로 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현황 기준으로 보통 작성을 해요. 현황 기준으로 작성을 하니까 '현황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건축물 대장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다른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없네요. 임차인은 대항력은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27 일이에요. 1층 상가 임차인이 1,000에 40만 원 배기호네요. 1층 임차인이 1,000에 40만 원 살고 있어요. 얘도 주택입니다, 주택. 2층 204 호가 500에 38 이렇게 되고요. 주거용 101호, 202 호, 103 호가 60만 원까지는 받네요. 전세로는 세팅이 많이 되어 있고 전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 1억 3천만 원. 아까 404 호가 좀 큰 1.5 룸이었잖아요. 103 호가. 그래서 여기가 가장 보증금이 많습니다. 이 전세 금액으로 추정을 해 보면 4 층도 월세를 한 7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세 금액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 권리 관계는. 그다음에 건물 등기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동네에서 최고의 신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가장 신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이버 부동산으로 볼게요. 대전광역시청 여기 옆에 있는 거였죠? 원룸. 한방역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까 이 근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근방. 아까 보면 이 근방입니다. 요 근방이에요. 원룸 한번 볼게요. 300에 40, 1000에 45.
200에 30. 아까 우리 부영 빌라라고 봤던 것 같은데. 뭐 로드비 한번 더 볼까? 디자인 유온. 시움스 밑에. 아 부영 빌라 바로 뒤쪽이구나. 여기가 광고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아봐야죠. 이 건물이네, 이 건물. 이 건물입니다. 경매 나온 게. 요 앞에가 500에 40 원룸 건물 준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원룸인데 내부가 이렇죠. 여기 유사할 것 같아요. 와 깨끗하다 내부. 엄청 깨끗한데. 이거 몇 년식이죠? 음 2018 년식. 오늘 보는 게 2020 년식이잖아요. 보통 내부는 이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10 평짜리 원룸이 300에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 년식. 그죠. 내부 한번 봅시다. 야 깨끗하게 잘 해 놨네요. 서울보다 내부는 훨씬 낫네. 지방이 어느 정도 좀 인테리어가 돼 있어야 월세도 적당히 잘 받기 때문에 내부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TV 옆에 장 딱 짜 놓고 이 밑에도 이렇게 있고 방. 이 싱크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중주택은. 여기도 아마 다중주택일 것 같아요, 느낌에. 침대 이렇게 있고 거의 풀옵션으로 다 있네요. 풀옵션. 거의 오피스텔처럼 내부를 해 놨네. 그래서 이런 게 300에 50만 원 됩니다. 좀 더 볼까요? 월세 시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500에 40. 얘는 12 년식. 연식에서 좀 밀리긴 하겠다. 그죠? 내부를 얘도 인테리어를 한번 한 것 같아. 12 년식이 이게 기본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한번 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대박 인테리어네요. 그래서 지방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내가 구축을 낙찰을 받아도 주변에 신축과 경쟁하려 그러면 요런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요런 사진들 주변에 광고 올라온 사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 인테리어까지는 해 놔야겠다.' 이제 고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과 돼 있는 집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영 빌라 볼까요? 얘는 그냥 일반 원룸 200에 30 그냥 옛날 기본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한 10만 원씩 차이 나죠. 그죠? 얘 심지어 더 커. 완전 오래됐잖아요 얘는. 이렇게 오래되는 것과 내부 깔끔한 원룸은 금액이 한 1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얘는 보증금도 벌써 200 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 부동산으로. 그래서 오늘 보는 다중주택은 이쯤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리고 2020 년식이고 근처에 사진들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예 그래서 아 50만 원까지 원룸 50만 원. 투룸 한번 볼까 투룸? 근데 이게 다 이게 1.5 룸이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50 래요. 일단은 면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1.5 룸하고 원룸하고 그냥 우리 평균 잡아 가지고 300에 50만 원으로 한번 잡아 보자고요. 그러면 원룸이 4 개. 그쵸? 4 개에 맞나? 하나, 셋, 넷, 4 개, 5 개, 9 개네. 방이 9 개가 맞나요? 아닌데 9 개 넘는데. 그쵸? 8, 10, 13, 13 개. 13개 오실. 제가 평균으로 50만 원 잡은 게 4 층에 1.5룸
큰 원룸이 한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1.5 룸이고, 또 1.5 룸이 세 개가 있고, 원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 그냥 평균 잡아서 3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월세를.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면 되겠죠. 50 곱하기 13은 650만 원이네. 그죠. 월세는 650만 원. 650만 원이고, 보증금 300 곱하기 13 3,900 이네요. 이제 요 정도 들어오는 거죠. 65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650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니죠? 아, 라이브는 처음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내일은 수업이 있어서 라이브를 못 하고 평일날 아침 9 시에 라이브 하니깐 목요일, 금요일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 위주로 얘기를 해 드리고 있고, 뭐 질문도 받아서 답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많이 들어와 주세요. 650만 원이 되고, 자, 이번이 아마 13억 4천 인데 오늘인데 유찰될 거예요. 유찰될 거기 때문에 다음 회차로 한번 볼게요. 다음 회차가 9억 9천 이거든요. 다음 회차가 이 금액입니다. 1 회차가. 2 회차라고 할게요. 2 회차가 이 금액이니까 수익률 계산해 보면 650 곱하기 12 나누기 그냥 9억 5천 정도 해 볼게요. 한 10억 정도 입찰한다는 느낌으로. 수익률이 8.2% 네. 그죠. 예. 수익률이 8.2%. 지방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수익률 8.2%. 8.2% 정도 나와야 됩니다. 얘는 2020 년식 약간 신축급이에요. 연식 신축급. 지방 임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의 다가구 주택이 이 연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조금 오래되면은 수익률이 10% 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연식이 괜찮다. 그럼 수익률은 뭐 6%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지방에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려면 못해도 8% 에서 9%는 수익률이 나와 줘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사실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어 입찰가를 얘기를 해 본다면 한 10억 에서 11억 사이 정도, 예, 그 정도로 하면 딱 괜찮을 것 같고, 11억을 넘기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인근에 부동산 돌면서 구매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또 대충 나오거든요. 룸투룸, 단독 다가구, 매매. 이쪽 섹터인데 야, 신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18년식 수익률 10%네. 10%네. 아, 18년식이면은 연식도 우리가 보는 거랑 2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12억 5천 얘는 월세가 많이 나왔나 보다. 600 비슷한데 얘는 보증금이 더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예전에 한참 전세 보증금 높을 때 세팅을 해 놓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높게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차인들이 나가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돼요. 일단 근처에 12억 5천 짜리 나와 있잖아요. 안 보이네. 예, 근처에 12억 5천만 원짜리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12억 5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고 기존의 월세와 보증금은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12억 5천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비싸게 하면 안 되겠죠? 얘도 14억 5천만 원. 얘는 500만 원 나오네요. 500만 원. 보증금이 4억 1천만 원.
지금은 보증금 저렇게 못 받을 건데 얘도 18 년씩 이렇게 나오고 얘는 좀 오래된 거죠. 7억 5천만 원. 근데 공실 걱정 없는 다가구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월세 받기 좋아요. 얘는 상당히 오래됐죠. 지하부터 3 층까지 있고 2002 년식입니다. 월드컵 할 때 지은 거예요. 2천에 400만 원. 요런 것들은 수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꿀단지 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임장 가서 매매 시세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9 억짜리도 있어요. 싸긴 싸네. 그죠? 얘는 2010 년식. 그죠? 이게 연식에 따라서 수익률도 쪼금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니까 현장 임장할 때 좀 금액은 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대전 지역에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우로 입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입찰가 쓰셔야 돼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수익률이 8.2% 이기 때문에 지금 저 네이버 광고를 보니까 수익률이 쪼금 빠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정도로 하면 수익률이 얼마 나올지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최저가로 했을 때. 나누기 3,900이 딱 빠지니까 9 억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8.6% 네. 이렇게 했을 때는 8.6% 다. 그래도 이 물건만의 뭐 메리트가 있다면 최저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월드컵 연식이죠. 2002 년식. 다가구 주택 입찰할 때 월세 수익용으로 입찰하게 되는지 차후 매매 수익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월세 수익도 받으면서 차후에 매각을 할 때 뭐 쪼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쪼금 잘못 받았다, 높게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는 매각을 할 수 있어야죠. 원래 다가구 주택을 중개 시장에서 사면은 월세는 잘 나오지만 향후에 내가 팔 때는 건물 연식이 노후가 되다 보니 내가 산 금액보다 쪼금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거든요, 매매 시장에서는. 근데 경매로는 내가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다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쪼금 올려 팔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낙찰 가격 그대로 파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치 클래스 님이 "연식은 그럼 어느 정도가 투자하기 적합한 물건인가요?" 지금 대전 지역 아까 네이버 부동산 봤지만 거의 2020 년식이 제일 신축이에요. 그 후로는 뭐 건축비 오르고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준공 난 건물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2018 년식에서 2020 년식 정도 되면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연식이 대전 지역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다. 2000년 초반대 중반대 아니면 2010년 정도 된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싹 한다는 느낌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금은 최소 얼마 들어가나요? 지방은 대출 나오잖아요. 신탁 대출이. 합자 대출이 나오잖아요, 지방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회차가 9억 3,900 이니까 80% 받는다고 치면은 9 3 그냥 9억 4천 곱하기 80%는 한 7억 5천 정도 그냥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본은 한 2 억에서 3억 정도. 이제 취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취등록세가 9억 4천 정도 되면은 3.5% 거든요. 9 4 36 한 4 5천 정도 들어가고 낙찰받고 뭐 이래저래 한 2-3천 정도 여유비 가져간다면 그래도 한 2억5천 에서 3억 정도 있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信託으로 받으면 세 맞추기 힘들다는 데 맞나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물건보다 좋아하진 않겠죠, 임차인들이. 그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은 딱 답 나오는 거죠. 근데 신탁 부동산은 어때요? 보증금을 한 200 정도 받으면 돼요, 200 정도. 200에 50 요렇게 하면은 다 들어와요.
보증금을 많이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100 에서 200 정도 좀 낮게 받아야 돼요. 신탁은 임차인이 권리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빨리 이렇게 깐다고 표현해야 되나? 한계치고 나올 수 있는 금액 정도로 되면 이제 신탁으로도 임차인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저희 예전에 이제 수강했던 분들도 보면 뭐 화성 남양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서울에 있는 지역들 봤을 때 다 신탁으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임차 뭐 잘 마치고 있어요. 제가 화성 남양 쪽이 걱정이 돼서 저번 주에 전화 한번 해 봤거든요. 요즘에 뭐 월세 어떻게 잘 나가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공실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도 신탁인데. 근데 보증금만 낮으면 임차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중개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임차는 다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금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고고고님. 요즘 서울 다가구는 정부 정책 때문에 신탁 대출이 은행 여신 많이 줄어들어서 신탁 대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대출 팀장님들에 따라서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서울 다가구 주택도 신탁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 신탁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사무장님에 따라 다른데 은행에서도 1 층에 상가가 있으면 음 사업자 대출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많이 없죠.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은행을 알고 있는 사무장들은 그런 은행과 컨택을 해서 대출해 주는 거고 그런 은행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대출 당연히 못 해 주겠죠,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고 또 이제 상담사분들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낙찰받으면은 뒷정리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55 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대출 사무장님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일단은 서울 지역에 1 층에 상가가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은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사실 책임은 못 지거든요. 책임은 지진 않습니다. 그 사무장님 믿고 입찰했는데 나중에 사무장님이 "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책임지는 건 전혀 없어요. 예, 서울 지역에 입찰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자본에 대한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세워 놓고 입찰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더 리치 클래스 님이 "그런 상가 주택은 신탁 대출을 개인으로 받나요? 법인으로 받나요?" 개인으로 받아야죠, 개인으로. 법인이 주택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12% 예요. 지방도 똑같이. 개인으로 해요, 개인으로. 법인으로는 비주거용 건축물만 하는 겁니다. 서울 다가구 신탁 대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예. 신탁 지금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우회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안 받아 봐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편에 계신 사무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거 안 걸리게 뭐 어떻게 잘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모험 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잘못 한번 걸렸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감사받는 중이라 다 막힘. 네. 새마을금고가 전에 됐던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자가 오는 게 있는데 아무튼 농협, 축협 이런 데 지금 가계대출 다 막혔다는데 1층 상가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일단 그 사무장님 말로는 그래요. 1층 상가가 있으면은 뭐 사업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반만 믿고 반은 그냥 반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대출 사무장님하고 뭐 통화하면서 여쭤볼 거 아니에요, 요즘에 대출 어떤지. 그러면 저번 주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깐요. "1 층에 상가 있으면 아이 뭐 어떻게든 해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방은 개인 사업자로 봤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자가 다 있으니까 낙찰 받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방은 되죠. 지금 수도권만 막아 놓은 거긴 하잖아요. 지방은 되죠. 예. 지방은 됩니다. 우리 그때 11호 대책에서 수도권만 막아 놓고 지방은 아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지방은 다 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 줘야지 은행도 먹고 사는데 대출 다 막아 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야 그죠? 야 공무원은 그거 애매할 것 같은데? 저희 회원 자녀분이 공무원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근저당으로 대출받았거든요, 사업자 안 하고. 공무원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문제될 것 같아요, 공무원은. 아무튼 여기 대전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물건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대전이 사실 지금 상당히 핫해요. 핫한데 저는 제발 입찰가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저당은 뭐 그 정도 나올 수 근저당은 이제 방빼기 하잖아요, 방빼기. 방빼기 하잖아요, 방빼기. 공기업도 거의 준공무원 아닌가요? 공기업도? 그쵸. 예.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강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희 특강 서울에서 하거든요. 5월 7 일과 5월 9 일. 특강도 신청해 주시면 되고 만 원입니다. 네 노쇼 방지 비용이니까 오셔서 재개발과 뭐 다가구 주택 요런 것들 좀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분석하는 것도 고때에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5월 달에는 이제 실전반 개강을 하니까 제 카페 들어오시면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곡매랑 재개발 다가구 소액 투자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네. 와이키키 님이 서울 거주자인데 대전 경매 낙찰 시 실거주가 안 되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 못 받나요? 양도세는 사실은 음 지금 이 주택을 보면 예를 볼게요. 얘가 1 층에는 다중이 2개 있잖아요. 원래 1 층이 건축물 대장성 보면은 3 개가 점포로 다 돼 있어요. 근데 1 층이 2 개가 다중으로 쓰고 있고 2, 3, 4 층이 다 다중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번을 보면 다중주택은 3 계층 이하예요, 3 계층 이하. 다가구도 3 계층 이하입니다. 그쵸?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다중주택을 1 층에도
상가로 준공을 받고 다중으로 쓰고 있다. 요거는 내가 몸테크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 안 됩니다. 비과세 안 돼요. 네,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세 개 층을 다중으로 이용을 하고 1 층을 전부 다 점포로 사용을 했다면 이 1, 2, 3 층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 층은 상가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1 층을 지금 다중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계층을 다중으로 쓰는 걸로 보고 다세대로 보죠, 다세대. 다세대로 봅니다. 해법은 그래요, 양도세 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해 보시고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다가구 주택은 낙찰받아서 내가 열심히 진짜 저렴하게 낙찰받아 가지고 월세 아주 높게 세팅해 놓고 양도 차익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큰 수익을 내는 부동산은 아니죠, 매각을 할 때. 다가구 주택의 원칙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안정적인 수익도 얻고 여기서 막 2-3 억씩 따겠다.' 그러면 다 다가구 주택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이 또 그렇고 지방에 있는 주택도 그렇고 3 계층 을 넘겨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다세대로 신고해야 되고 양도세는 다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호수별로 잡히는 거죠, 호수별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8 개, 11 개, 12 개, 13 개잖아요. 13개 맞죠? 13 개. 그러니까 13 가구가 되는 거죠, 13 가구. 13 세대. 네, 13 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근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 안 내도 되잖아요. 양도 차익이 있으면 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기 전에 양도세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남으니까 내는 건데 그죠? 남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안 남는데 내나요? 양도세를? 남으니까 내잖아요. 그쵸? 남으니까 내는 건데 양도세 걱정해 가지고 '아 이거 양도세 때문에 걱정돼서 못 하겠는데.' 그러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 은근히 많아요. 저희 상담하다 보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생각하자. 팔 때는 현재 시세 검토 잘하고 내가 얼마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임차 수요가 얼마나 튼튼한지 딱 거기까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예 다가구 주택은. 근데 '내가 이제 단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까지 당연히 계산을 해 봐야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 수요가 튼튼한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뭐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리치 클래스님. 그러니까 양도세는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9시 40 분이네요 벌써. 저도 이제 오늘 저희 회원분 낙찰받은 부동산 명도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임차인이 명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가서 제가 그 명도하는 과정도 통화를 많이 해 줬어요. 통화를 많이 해줘 가지고 오늘 11 시에 이제 그 점유자,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사비 주고 빠이빠이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가서 이제 마지막 명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제가 뭐 임차인 1명 정도 명도하는 거는 다 도와드려요. 추가 비용 안 받고, 추가 비용 안 받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저번 주에 낙찰 받으신 분 있어요, 재개발 빌라. 그분도 제가 어제 통화 한 두 번 만에 명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도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물건 분석, 명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키키 님 답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낼게요. 예. 공동 취사 시설은 다중주택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와이키키 님은 우리 네이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이렇게 쳐 보세요. 그러면 그 관련된 법조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중주택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공동 취사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중주택은. 그게 없는 것도 위반이고 내부에 싱크대가 있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도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죠. 영상도 찍고 오늘.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은 저희 현장 임장 수업이 있어요. 수강생 임장 수업이 있어서 내일은 쉬고 목요일 날 다른 물건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